네, 반갑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에서 학생 선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는 입학사정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는 그 순서를 좀 다른 대학과 좀 다르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에 대학들 이렇게 설명회를 봤는데요. 그 지원 자격 소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좀 짧게 하고 학교에 대한 안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실적으로 합격한 비율 뭐 이런 부분을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국민 입시가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정말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할까요? 예, 그런 얘기를 뭐 학원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학교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엄마가 정보를 얻어봐야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물론 어머니 정보 얻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아들이 이제 8살인데요. 네, 어머니 한번 자녀분이 8살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벌써 10년 전인데 그때를 떠보려면 언제가 가장 이뻤나요? 네, 저도 이제 초등학교에 등교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유치원 때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데 이래서 엄마들 초등학교 때 더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이쁜가 떠올려 보시면 잘 때 가장 이뻤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 저도 보면 우리 아이가 잘 때 가장 이뻐요.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때는 잘 때 참 이뻤죠. 예, 근데 그 학생이 참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3인데 지금까지도 잘 자고 있어요. 네, 답답하죠. 네. 그때는 잘 때 이뻤는데 지금은 잘 때 이쁘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아이는 변한 게 없어요. 그때도 자고 지금도 자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변했나요? 네, 바로 부모의 마음이 변한 거죠. 네, 부모님의 마음이 그때는 잘 때 참 이뻤는데 지금은 이쁘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요새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가니까 이제 더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아이는 참 그대로 계속 잘 자고 있네요. 네, 아무튼 입시 설명회 다른 대학교는 이렇게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좀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들 여러 개 설명회 들으시나 많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는 어떤 엄마였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들이 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받아쓰기 시험을 이제 보죠. 1학년 때. 그러면 이제 하나 틀렸다고 이제 우리 아이가 딱 얘기하고 옵니다. 엄마 나 받아쓰기 시험 하나 틀렸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요? 우리 어머님들은. 1번, 2번 두 명의 유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 잘했다. 이쁘다 내 자식. 이렇게 얘기해 주신 어머님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의 어머님이 계십니다. 담아진애는 몇 명이야?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신 어머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 틀린 것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다 맞았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100점을 맞았어요. 엄마 나 이번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특하네 가서 게임해라. 포켓몬고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아이도 요새 포켓몬고에 너무 빠져가지고. 근데 두 번째 어머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애도 100점 맞았어? 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제 비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여기 3학년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1, 2학년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자녀를 키울 때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는 것을 가장 조심히 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안 되는 일인데 학생들이 꼭 이걸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다음 오늘 입학 설명의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재외국민 합격 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른 대학 입학 설명회에서는 뭐 전형 안내 학교 소개 이렇게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먼저 재외국민 합격 수기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 안내, 전형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하는 전년도 입시 결과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재외국민 합격 수기를 준비했는데요. 합격 수기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직접 학생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으로 합격한 중문과 김나연 학생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계신 재외국민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재외국민 전형을 통해 입학한 중국언어문학과 1과학번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제2한국고 졸업생으로서 입시 준비 경험담과 대학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에 대한 자기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총 6년간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 전 아버지께서 중국으로 주재원을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현지 중국학교를 다녔으며 고등학교는 옌타이 한국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원한 전형은 저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6년을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제2국민 특별 전형, 즉 3년 특례 전형으로만 수시 6개 원서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가톨릭 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진학 희망하는 학과인 중문과가 있는지 우선 순위로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 전공 외에 다른 전공으로 선택할 만한 학과와 복수 전공 제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비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개의 조건을 모두 고려한 결과 가톨릭 대학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가톨릭 대학교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전형 준비 방법입니다. 우선 가톨릭 대학교는 의예과 외에 간호학과를 제외한 정태 전공으로 말씀드리자면 면접으로 시험이 실시되는 학교입니다. 저는 고3 때 학교 방과후에 있는 면접 대비반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 대비반을 들으면서 같이 수업을 듣는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변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끼리 면접관이 되어서 면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니고 있는 제1한국 학교 방과 활동에 면접 대비반 수업이 되었다면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학생활 및 전공 공부입니다. 중국에서 6년 동안 거주하면서 방학마다 한국에 나왔지만 입시가 다 끝난 후 한국에 완전히 귀국하고 나서 간판이 한국어로 적혀있는 대한 낯설음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대학교에 입학해 한국에 사는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저는 잘 적응하여서 곧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회사 입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와서 전공을 제가 사용하던 중국어를 선택하였지만 중국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교내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하며 중국어를 사용하며 중국어를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간혹 가다가 외국에서 살다고 왔다 하면 친구들끼리 너 그러면 이 수업은 너한테 껌이겠네? 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 굴하지 않고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대학 시절에 가장 기억이 남는 일은 총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속병원 혜택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신체 일부분이 불편하여 한국으로 가게 되면 꼭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가톨릭 대학교에 진학 후 성모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학생들은 진료비가 100% 무료 지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플 땐 참지 마시고 전국의 가톨릭 대학교 부속병원 혜택 누려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둘째, 입학처에서의 입시 조교 활동입니다. 저는 재학 중 본교 입학처에서 입학 관련 전화 상대 및 각종 전형일의 담당 입학사정관 선생님들 업무를 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제1국민 전형 담당자 선생님께서 해당으로 입학한 저를 재특 관련 홍보 방안 등 아이디어 제공에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입시 경험담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에 참여하신 재학생분들께 재국민 입시를 경험한 선배로서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의 계기로 가톨릭 대학교의 장점을 꼭 파악하시어 지금 대학 리스트에 포함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준 우리 나연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느낀 게 참 우리 학생이 참 준비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지원하는 전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학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에 지원을 할 때 학과보다는 이제 대학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대학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막상 4년 동안 이제 배워야 될 전공이라는 부분을 또 고려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전공으로 대학 가게 된다면 대학생이 굉장히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또 꿈도 이루고 이렇게 된다면 대학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국민 합격생 사례를 발표해 준 우리 김나연 학생이고요. 중국에서 또 합격생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접속해 주신 분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떻게 선발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톨릭 대학교는 캠퍼스가 3개로 나눠져 있는 멀티캠퍼스 체제입니다. 그래서 인문자연, 약학, 음악 이렇게 4개 관련 계열 전공이 있는 성심 교정이고요. 그리고 의예과, 간호학과는 성의 교정, 그리고 신학과는 성신 교정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각각의 대학이 별도의 대학이 아니라 3개의 캠퍼스가 하나로 되어 있는 멀티캠퍼스 체제이고요. 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가톨릭 재단입니다. 서울대교구 소속 학교 범위 가톨릭 재단이고 이 가톨릭 재단으로서의 장점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 재단이죠. 종교 재단으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재단의 안정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입시 설명할 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가톨릭이란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대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현재 한국은 학령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대학이 많이 폐교된다라는 뉴스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 2번째 이유가 또 무려 8개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입니다. 대학병원이 8개를 갖고 있는 국내 최고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병원의 의료 수익이 1년에 한 2조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거의 거기보다 많은 수익을 기록하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안정성과 재단 안정성을 바탕으로 가톨릭 대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잠깐 좀 오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학교 이름 때문에 종교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가톨릭 대학교 외에 지역명이 붙은 가톨릭 대가 있습니다. 뭐 인천, 뭐 수원 이렇게 지역명이 붙은 가톨릭 대가 있는데 그 가톨릭 대학교와 우리 가톨릭 대학교는 서로 다른 대학입니다. 우리 재단도 다르고요. 여러분들 국립대 이제 지역명이 붙은 국립대가 있죠. 국립대가 서로 다르듯이 우리 가톨릭 대학교와 지역명이 붙은 가톨릭 대학교도 서로 다른 대학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전화가 오다 보면 다른 입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그 가톨릭 신자만 선발하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도 종교재단 대학이라고 해서 그 학생만 선발하고 그런 건 아니죠. 무교 학생들, 뭐 다른 종교 학생들도 저희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입학사정관 선생님도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또 다른 대학과의 차별점은 종교대학이지만 채플과 종교 강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가톨릭 신자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톨릭이 종교 강요를 하지 않는 종교로 또 많이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부분도 대학 생활하는데 장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그 동아리 모집 포스터를 찍은 건데요. 이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자유롭게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잠깐 학교 전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시 설명이 온라인 입시 설명이 좀 한계이긴 한데요. 직접 와서 한번 캠퍼스 투어를 해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아쉬운 대로 화면이나마 학교를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을 보니까 일을 하시면서 또는 걸으시면서 입시 설명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저희 학교에 관심 가주셔서 감사드리고 학교의 모습입니다. 짧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봄 현재 모습이죠. 여름 아주 시원한 녹음 있는 학교 캠퍼스입니다. 가을 단풍이 너무 예쁘죠. 그 밑에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지금 커플이 앉아 있고요. 그 옆에 남학생 혼자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른쪽 커플 같은 대학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을 것인가. 우리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4월 이제 벚꽃이 핍니다. 벚꽃이 피면 굉장히 이쁜데요. 학교가 굉장히 이쁜 게 산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경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으니까 우리 학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느끼는 점 캠퍼스가 이제 코로나가 풀렸죠. 이전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학생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학생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학생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제도 동아리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 동아리 축제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대학이 대학다워지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부분인데 학생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야, 너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게 가장 하고 싶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일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어머님들 코로나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였나요? 여행이죠.
갑자기 여행 얘기를 꺼내서. 네. 오늘 제가 재외국민 설명회 한다는 그 공문을 받고 그 학교와 나라를 좀 봤는데 굉장히 다 가고 싶은 나라들이었습니다. 네, 다 한 번씩 뭐 가보긴 했고 제가 예전에도 입시험에 갔던 학교도 있고 이런데 여행을 하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여행 갈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겠죠. 네, 교통 어떻게 가면 좋은지, 그리고 숙박 어디 가서 잘지, 그 나라는 안전한지, 마지막으로 내가 그 나라를 여행 가면 재밌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 여행 얘기를 꺼냈냐면 바로 우리 재외국민 학생들도 대학을 선택할 때 이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통, 숙박, 안전, 기대. 대학 선택할 때도 이 네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뭐 재외국민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외국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교통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톨릭 대학교가 김포공항 기준으로 9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철 짓고 있고요. 6월에 개통 예정이긴 한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공강 시간에 일본하고 중국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좀 무리하면 내가 1교시 수업 끝나고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영상통화를 하죠. 물론 아들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전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 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1교시 끝나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일본 내지는 중국을 잽싸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5시, 6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죠. 이게 가능한 대학교가 바로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제가 뭐 한국 학생들한테는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공강 시간에 제주도 갔다 올 수 있다. 그게 가능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숙박에 대한 부분은 기숙사겠죠, 당연히. 우리 가톨릭 대학교 기숙사가 있는데 작년에 하나 더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학생, 보통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수도권 소재 학생들한테는 기숙사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가톨릭 대학교는 지방 학생들도 있고 우리 수도권 학생들도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학 선택할 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대학교 가서 또 멀리 외국, 그러니까 한국에 가야 되는 입장이죠. 이 학생이 안전하게 잘 다녀야 되는데 가톨릭 대학교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학교 자체가 그 성직자 분들이 학교에 많이 계시죠. 사제 신부님도 계시고 뭐 성직자 수녀님도 계시니까 이 제복을 입고 학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교수님도 계시고 있는데 그 제복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고 또 이분들이 또 상담도 해주시고 학교 안에 또 성당도 있고 이래서 본인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한번 찾아뵙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해집니다. 배고프다 그러면 이제 가서 초코파이도 하나 얻어 먹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학교 생활 또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아까 그 학생이 발표할 때 들으셨을 텐데 가톨릭 대학교는 소속 대학병원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아플까봐 노심초사 부모의 마음은 걱정인데 우리 학생이 아프다 그러면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학교 옆에 또 의예간호과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그 병원에서 재학생의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물론 뭐 돈이 많이 드는 일부 치료비 같은 경우는 할인이 많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진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료비 무료 혜택을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픈 게 가장 중요하죠. 진료비 무료 혜택을 받지 말고 건강하게 잘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회를 학생들한테 하면 병원이 뭐 병원에서 진료비 무료인데 뭐 큰 병원이에요? 그냥 동네 병원 쬐끄만 병원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런 병원의 진료비가 무료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의학과 간호학과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이고요. 고속터미널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국의 버스가 다 이쪽으로 모이고 있고 교통편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김포공항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자, 밤에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 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꿈을 키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에 대해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한 안내 부분인데요. 앞에 대학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듣고 오늘 들었는데 대부분이 지원 자격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우선은 어떤 전형으로 선발을 하냐에 대한 부분인데 표를 보시면 재외국민 전형이 다 아시다시피 3년과 12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3년하고 12년은 똑같고요. 차이점은 제가 이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 단위는 전 모집 단위 의학과 간호학과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약학과는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전형 일시는 7월 달에 모든 대학교가 이제 원서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합격하게 되면 12월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월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한국의 수시와는 조금 다르게 7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끝까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또 등록을 하고 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재외국민 학생들을 별도로 온라인으로 학교생 간담을 했습니다. 여건이 되면 저희가 대면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아직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재외국민 학생들을 별도로 초청해서 행사를 또 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모집단위는 면접고사 100%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의예과는 1단계 서류 전형 100%, 그리고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고사 30%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네, 그리고 간호학과는 100% 필탁고사로 진행이 되고 필탁고사는 국어와 영어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보시면 학과별로 지금 전형 방법이 다 다르죠. 네, 다른 대학교와 좀 차별화된 점인 것 같습니다. 학과마다 전형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유의해 주시고 전교육과정 이수자 즉 12년 특례 학생들은 전형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1단계 선발 인원이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정도 다른 대학과 다 비슷하게 7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서류 제출은 국내 등기는 7월 11일까지, 국제우편은 7월 7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방문 제출할 경우에는 7월 4일부터 11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전공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캠퍼스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전공에 해당하는 교정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접고사는 8월 달에 있습니다. 아까 7월에 원서 접수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면접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그 대학을 어디 지원할지에 대한 아직 확정을 지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6개 뭐 수시라고 생각하시고 6개를 지원하시게 될 때 7월 달에 원서 접수하고 나서 그때부터 면접고사를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7월에 원서 접수 그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고려를 해두셨다가 꼭 원서 접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1단계 발표가 있다고 했죠. 1단계 서류평가 발표는 8월 11일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학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답고사, 간호학과 필답고사, 그리고 의예과 면접고사는 8월 19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관련된 부분은 유의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 최초 합격자 발표는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고 7월에 원서 접수하고 이제 2달 뒤에 발표가 되는데 그래도 수시보다는 좀 빨리 발표되는 편이긴 한데 등록 기간이 굉장히 길죠. 합격자 발표가 9월인데 등록 기간은 수시 합격생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진행이 되고 추가 합격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최초 합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추가 합격을 가게 되면 12월 말까지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또 안정 지원을 또 고려하셔야겠죠. 최초 합을 생각하고 그래서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도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원 자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그 대학 입장에서도 이 지원 자격 심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앞에 대학에서 거의 이쪽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 온라인에서 설명드리기보다는 개인이 특이한 사례가 있을 경우 저희도 그거를 별도로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메일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Q&A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부분을 더 파악한 다음에 답변 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특이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또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좀 판단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외국민 전형이 이제 예전에는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원 자격을 좀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정리를 해줘서 많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교에서 좀 뭐 된다라고 하면 저희 대학교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선발 인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전형 아시겠지만 2%, 정원의 2%를 선발하고 있고 12년은 제한 없이 선발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그 2%는 지금 32명까지 선발할 수 있고요. 의예과 3명, 간호학과 5명, 인문사회계열 12명, 자연과학계열 12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명인데 계열별로 최대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가능 인원은 저희가 모집 요강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고요. 작년 거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 올해는 약간 변형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설학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학과들이 다양하게 또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올해 모집 요강을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기교과정 이수자 이제 12년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선발된다. 네,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서류 평가, 뭐 또는 필당고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인원 제한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떤 학과에 지원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학과는 서로 뭐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과가 그 대학에 있냐 없냐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아까 합격자 사례 얘기했던 학생도 학과를 좀 고려해서 했는데 저희 학교에도 굉장히 다양한 학과들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열이라고 써있긴 한데 이 계열은 정시 모집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때 쓰는 용어고요. 수시에서는 학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외국민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과로 지원하셔가지고 선발이 되는데 뭐 국문과, 철학과, 국사학과, 그리고 영문과, 중문과, 일문과.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재외국민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또 이 학과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사회과인데 병원을 갖고 있고 종교재단이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 사회에 진출해 있는 선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가 또 대학원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영학과, 회계학과, 네. 그리고 국제법정경영에는 국제학부, 법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네, 이렇게 다양한 인문사회 계열의 학과들이 있는데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딱히 뭘 잘한다기보단 뭐 이것도 잘하는 것 같고 저것도 잘하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톨릭 대학교는 자유전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과로 지원하셔서 합격한 다음에 1학년 때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자유롭게 들어보고 본인이 맞는 전공을 2학년 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높습니다. 자유전공학과가.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쪽인데 자연계 쪽도 다양한 학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화학, 수학, 물리, 기초학문뿐만 아니라 생활과학 계열, 네, 공간 디자인, 소비자, 의류, 아동, 식품 영양 이쪽은 이제 옛날 학부모님들 따지면 가정대 그쪽 학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미디어, 콘텐츠, 정보통신, ICT 공학 계열, 그리고 생명공학, 에너지 환경,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또 바이오 융합 계열도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이제 의생명과학과, 인공지능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자유전공, 네, 자연계 쪽에서도 자유전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간호학과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톨릭 대학교가 아까 뭐 학과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원하는 학과를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자유전공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들어와서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가 고등학교 때 이과가 좋아서 왔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를 수 있구나. 네, 그럴 경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과라든지 복수 전공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복수 전공은 뭐 아시다시피 2개 전공을 이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년 안에 2개 전공을 다 공부할 수 있고 졸업장을 2전공이 다 기재된 졸업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계, 자연계 교차로 복수 전공이 또 가능한 게 장점이고요. 네. 단 이제 국가에서 정한 부분인데요.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특수교육과, 사범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나오는 학과들은 국가에서 복수 전공 전과를 어느 정도 좀 막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고요. 전과 제도는 말 그대로 과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전공으로 바꾸는 건데 대학에 따라서는 전과나 복수 전공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가톨릭 대학교는 복수 전공은 2학년 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전과 같은 경우도 이제 매 학기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보통 신청자의 한 90%가 전과 승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고려해 주시고 또 복수 전공자는 1, 2전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복수 전공자가 전과를 했을 경우에는 1, 2전공을 바꿔준다. 네, 이런 부분이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많은 부분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교직 이수나 융복합 전공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네, 가톨릭 대학교가 이제 특성학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의생명 쪽인데요.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다양한 학과들을 가지고 있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특성화 학과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아무래도 대학병원을 8개나 부여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 병원과 관련된 학과들을 의생명 첨단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제 특성학과로 지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의예과, 간호학과, 약학과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많이 높습니다. 네,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학과에 가야 될 고민이 많이 됐는데 화학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또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그런 의학 및 생체 소재 분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산학협력 모델로 학과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 학생들은 의예과 수업을 또 같이 들을 수 있는 성인교정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이쪽 분야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성 연계 프로그램도 있고 장학금도 주고 취업 트랙도 있기 때문에 취업 보장형 트랙도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의생명과학과에 또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학과들이죠. 예, 대부분 대학들에게 4차 산업혁명학과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지는데 가톨릭 대학교도 인공지능학과, 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에너지 환경학과, 뭐 다양한 학과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사이언스, 의료 경영, 금융 수학, 소비재 공학 이렇게 뭐 융복합적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컴퓨터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학, 수학 같이 통합해서 빅데이터를 선도하는 그런 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학과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인데요. 이 학과도 신설학과입니다.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8개 병원을 갖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 그리고 그런 부분을 컴퓨터 정보공학과 접목해서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을 저희가 키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 역시나 이 학과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학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학과 소개는 책자로 만들어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진로진학 가이드북 보시면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가톨릭 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가시면 학과별 그 소개들이 다 있으니까요. 이 부분 통해서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한 소개인데요. 전형은 인문사회, 자연공학교 어떤 면접 100%입니다. 8월 4일에 면접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네, 면접에 대한 평가는 전공 수학 능력, 인성 및 가치관, 한국어 구사 능력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도 1단계 서류 100% 진행이 되고 서류 내용에는 중국어 성적, 학업 능력 및 어학 능력, 수상 실적 외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부 종합처럼 종합 정성 평가하고 있다는 참조해 주시고 1단계 5배수 선발해서 2단계 면접 30%로 선발합니다. 간호학과는 필답고사 100%로 진행이 되고요. 필답고사는 국어와 영어 각각 90분 진행이 됩니다. 일정 8월 19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문사회자연공학과 면접에 대한 예시인데요. 저희가 뭐 면접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원서 접수하고 그때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참고적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원했냐? 학교 생활이 어땠냐? 공부 어떻게 했니? 이런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의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 면접, 지성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 면접실에 2인 이상의 면접관과 1명의 학생이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인성 면접은 준비 시간 포함해서 10분 내외, 지성 면접은 준비 시간 포함해서 15분 내외 진행이 됩니다. 지성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화학, 생명, 과학 분야에서 재시문이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답고사 같은 경우는 뭐 많은 학생들이 필답고사를 치는 대학들 뭐 비슷하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 원칙이라든지 출제 범위, 평가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서 고등교육 받았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출제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는 이렇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거는 뭐 시간을 다 드리기보다는 나중에 또 이게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 이제 준비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학생도 얘기했겠지만 면접을 방과 후 때 많이 연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면접은 정말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실제 면접고사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학 최초로 공개해서 유튜브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면 시간이 많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가톨릭 대학교 입학처 유튜브를 가시면 대학 평가과정 공개 다큐멘터리 7일이라고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그 면접 과정 전체를 저희가 보여드리니까요. 물론 뭐 학생 면접실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을 직접 찍은 건 아니고 앞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공개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보통은 제1국민 전형 같은 경우 이제 경쟁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좀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병원을 갖고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병원과 관련된 학과들의 경쟁이 높습니다. 맨 밑에를 보시면 네, 의예과 3명 모집에 전년도 이제 45명 지원을 했고요. 경쟁률은 15대 1. 네, 높은 경쟁률이죠. 네. 그래서 실질 합격률은 6.7%. 네, 단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5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4.6대 1. 네, 그래서 추가 합격 1명 돈 거 감안하면 네, 실제 경쟁률 3.83대 1, 합격률은 26%. 네, 높은 합격률은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지원자 모집 인원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고 최저경이 높기 때문에. 근데 뭐 의예과 같은 경우는 15대 1이면 높은 편인데 간호대 같은 경우는 수시가 6장을 쓴다는 걸 감안하면 네, 합격 그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비 순위가 이제 1명밖에 안 돈다는 부분, 의예과는 작년에 1명도 안 돌았네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외에 일반 학과들을 보면 저희가 그 경쟁률이 많이 높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저희가 그 입시 설명회라든지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재외국민 쪽에 선발을 한 지가 다른 대학보다 이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렇게 오늘 입학 설명회를 하게 된 것처럼 그 재외국민 입학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많이 하진 못해가지고 저희의 대학에서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부분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했고, 특히 이제 경쟁률 부분을 보시면 보통 한 2대1, 3대1 정도. 아마 일반 수시로 봤을 때 저희 대학과 성적이 비슷한 다른 대학들도 보통 이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12명 모집을 하고 총 33명을 지원했죠. 인문계 쪽에서는. 네. 추가 합격도 좀 많이 돈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로 한 1.14대 1 경쟁이 나왔고, 합격률로 따지면 한 80% 이상 합격률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보시면 12명 모집에 24명 지원했고 추가 합격 10명. 22명이 합격을 한 거죠. 총 지원자 중에 2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격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시 입시 설명회 때 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6장의 원서를 쓸 때 좀 골고루 원서를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통 6장을 쓸 때 일반 수시에서는 상향 지원, 뭐 적정 지원, 안정 지원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보통 2장씩 쓰거든요. 상향 2장, 적정 2장, 하향 2장. 물론 고3 같은 경우는 하향 지원을 거의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지는 뭐 한 장 정도 쓰는 경우인데, 이 재외국민 전형에 있어서 상향, 적정, 하향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이제 내신이라는 기준이 있고,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뭐 논술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본인의 수능 점수 내지는 내신을 좀 기반으로 해서 상향, 적정, 안정 이렇게 좀 나눠서 지원하는데,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입시 결과가 참 공개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대학에 따라서는. 그리고 전형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쟁률로 좀 기준을 좀 보시고 상향, 적정, 안정 이렇게 3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6장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학생이 쓰고 싶은 거 2장, 그리고 부모님이 쓰라고 하는 거 2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이 쓰라고 하는 거 2장. 이렇게 해서 6장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상향 지원 학생이 나오고 학부모님 거는 상향 내지는 적정,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학교에서 추천해 주신 전형은 적정 내지 안정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6장의 원서를 쓸 때 물론 다 붙으면 좋겠지만 다 떨어지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는 좀 붙고 가는 게 입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향, 적정, 안정 2장씩 쓰거나 아니면 최소한 1장 정도는 안정 지원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많은 대학에서 많이 뽑고 있는데 지원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예과 간호학교는 좀 지원자가 많은 편이고요. 나머지 일반 학과는 지원자가 높지 않다는 부분, 이 부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 적정, 안정 이런 부분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뿐만 아니라 이제 재작년 그리고 3년 전 입시적으로 재작년 그러니까 2021이죠. 3년 2022 그리고 2021 3년치에 좀 저희가 추이를 보여드리는 게 작년만에 한 해만에 좀 특이한 경향이 아니었느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입시를 판단하실 때는 보통은 작년 1년 전에 입시 결과를 많이 보고 지원하시는데 저는 좀 3년치의 추이를 보면서 지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해만 입시 결과 보면 특별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그런 한 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의 경향성을 좀 보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 자연과학과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일반 수시의 경쟁률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수시에서는 가톨릭대학교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보통 뭐 수도권 대학이 보통 평균 10대 1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13대 18대 1, 16대 1, 3년 동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네, 수시에서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직까지는 제2국민에서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시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낮은 점수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 경쟁이 굉장히 높은 경쟁을 뚫고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학교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수시에서 가톨릭대학교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많은 학생들이 가톨릭대학교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교수님들, 우수한 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많은 연구비를 받고 있고요. 이런 연구비 부분이 바로 학생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생명과학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수주를 받고 있고 제가 의생명과학과 말씀드렸던 교수님이 바로 이 교수님입니다. 네, 코로나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근무를 하셨던 분이셔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아주 흥미를 갖고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인데 저도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네, 가톨릭대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이제 기부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선호도가 높은, 네, 대학들이 있는데요. 저는 수시 6장을 쓸 때 이 5개를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장에 수시를 쓸 때 이 5개를 꼭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만큼 우리 대학에 대한 신뢰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톨릭에 대한 그런 신뢰뿐만 아니라 가톨릭 대학교 자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우리 대학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일반 전형 수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원자 수는 최다를 기록했고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경쟁률 최고와 지원자 수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학령 인구, 파란색이 학령 인구 인원인데요.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 대학교는 경쟁률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응시자 대비 지원율로 보시면 저희가 매년 비슷한 수의 지원이 있다가 최근 5개년 사이에 굉장히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의 가치를 더 많이 알아보시는 분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재외국민 쪽에는 소문이 안 퍼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평가가 굉장히 공정하고 신뢰한다라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대학 최초로 저희가 대입 전형별 평가 과정을 모두 공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과정도 저희가 이 영상 통해서 공개했으니까요. 참고를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고등학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에 대한 기대감, 평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가톨릭 대학교 슬로건이 나를 찾는 대학입니다. 나를 찾는 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 와서 자신을 찾아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잘 찾아낸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학생들을 잘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학생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게 대학 입학 이후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아까도 발표한 학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적응을 굉장히 잘해서 학교에서도 또 일도 하고 있고 나아가서 또 본인이 더 원하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을 위한 팁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재외국민 계신 분들이 뭐 수능 뭐 보시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재미삼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수능이 아니라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을 위해서 큰 시험이 있는 날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이 올려준 이야기입니다. 수능에 도시락에 편지를 넣는 학부모님이 계시대요. 네. 근데 도시락을 깠는데 이제 2교시 끝나고 도시락 먹겠죠. 근데 편지에 구구절절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써놓으셔서 우리 학생이 우느라 3교시 시험을 제대로 못 쳤다고 합니다. 도시락에 편지에 절대 넣지 마시고 그리고 밥에 콩으로 하트를 만드신 어머님이 계셨나 봐요. 네, 그런 거 절대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수능날, 그러니까 큰 시험이 있는 날 뭐 안쓰럽게 바라보거나 눈물 보이지 마시고요. 기도하러 간다고 알리지 마시고 그냥 평소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학부모님이 내가 이때 이걸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고3 엄마 지나고 후회하는 것들 입시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을 제가 몇 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보험 쓰지 않은 거. 네. 정시로 더 좋은데 못 갈까 봐 수시 지원하지 않았던 학교 정시 때 떨면서 썼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6장 수시 쓸 때 말씀드린 부분 있죠. 상향, 적정, 안정을 꼭 나눠서 잘 써라. 네,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과 발표 나고 나서
물론 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결과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발표됐을 때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인 뭐 물론 제일 속상한 건 본인이겠죠. 근데 어머님도 속상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좀 위로하지 못하고 속상해만 하시면 안 되고 아이를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장 중에 분명히 한 장은 붙을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한 장은 무조건 붙을 거라고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긴 시간 달려왔는데요. 이 장면을 위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재외국민 합격생들은 아마 여기서 최초로 이 음성을 들으시게 됐는데 최초로 합격하면 가장 좋지만 뭐 대부분 입시는 최초 합보다는 사실 추가 합격이 더 입시적으로는 장사를 잘하는 거죠. 네, 최초 합보다는 추가 합격으로 들어가는 게 더 짜릿합니다. 근데 추가 합격이 인터넷으로 발표하기도 하지만 추가 합격 날짜가 앞으로 다가올수록 전화로 합격 사실을 알려줍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전화로 알려주는데 그 추가 합격했을 때 이제 전화 찬스라고 합니다. 전화로 알려주는데 이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재외국민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모르는 번호가 오니까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합격한 학생, 이 실제 통화 내용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약간 음성 변조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나오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 삐 소리로 처리를 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했던 케이스 가지고 제가 잊지 못해가지고 이 음성을 제가 찾아가지고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음성 파일입니다. 저도 그때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6장의 수시를 썼어요. 6장의 수시 썼는데 5개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비번호 기대도 안 하고 있고 다 떨어졌고 마지막 한 개도 거의 기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감이 저희가 마지막 날 6시 마감인데 갑자기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보이스피싱일까? 아니면 추가 합격 전화일까? 그런 상황에서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학생 어머님이신가요? 네네. 아, 예.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인데요. 네네. 예, 추가 합격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진짜요? 예, 정말요? 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어머. 네. 그, 자녀분이랑 같이 계세요? 네. 네, 우선 절차를 안내해드릴게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네. 그 4시에 입학 홈페이지에 네. 합격자 조회 화면이 열릴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거기에 안내된 대로 저희가 시간이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네. 5시까지 입금을 하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4시에요? 4시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화면이 열리고 네. 5시까지 1시간 내에 입금을 해주셔야 돼요. 얼마 해야 돼요? 그거는 그 가상계좌 조회하면 안 내릴 텐데 아마 400만 원대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300. 4시. 네. 네네. 그리고 네. 야, 끊어.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안내를 더 받으셔야 돼요. 지금. 네. 그리고 제가 또 문자로 지금 하나 보내드릴 건데 네. 저희 말고 지금 이미 등록하신 데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저희가 처음이에요? 네. 혹시 또 기다리신 데가 있을까요? 아니, 전혀 없고요. 사실 거기 번을 받았어요. 네네네. 번 받은 번에서 끊기고 추가가 3명이 또 돌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졸이고 속상했는데. 네. 혹시 근데 저희 말고 또 다른 데 지원하셨을 아니, 거잖아요? 없어요. 다른 데 지원 안 하셨어요? 다른데 지원은 안 돼. 이거 안 돼. 저희 추가, 이건 안 했어요. 저희만 지원하신 거예요? 네. 추가 모집은 여러 개 지원할 수 있었는데 저희 딱 한 군데만 지원하셨다는 거죠? 네, 여기만 지원했어요. 여기 전략고 그랬나 보네요. 네. 여기밖에 안 했어요. 네,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요? 네, 올해 마지막 합격자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머님도 고생하셨네요. 네. 이래.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시까지 등록이 안 되면 자동으로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으셨나요? 저도 지금 굉장히 울컥한데요. 네, 이렇게 합격하면 너무 힘듭니다. 네. 물론 뭐 합격의 짜릿함은 가장 크겠지만, 네, 추가 합격으로 네, 마지막으로 붙으면 정말 짜릿하긴 한데, 그 긴 시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또 지원하실 때 또 어느 정도 좀 최초 합도 좀 생각하시며 지원해 주시고, 전화 통화를 제가 이게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보이스피싱 같네요. 갑자기 400만 원을 빨리 지금 바로 입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못 들으면 보이스피싱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 대학교 추가 합격이 막판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어찌됐건 저도 지금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얼굴 보고 있는데 눈물을 훔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 대한 Q&A가 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좀 일부만 좀 답변 드리고 개별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네, 대부분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 이쪽을 통해서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네요. 저희를 아주 홀리게 만든 50분간의 가톨릭대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모두 유익한 시간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몇 가지 질의응답은 바로바로 진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통해서 네, 연락하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정각에 이제 마지막 학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